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반대한민국, 반시장경제, 반자본주의 좌파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공무원 정원 예산, 최저임금 예산 등 파퓰리즘 반시장경제 예산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파퓰리즘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먼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정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공무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살리면서도 향후 70년간 총 재정부담액 333조 절감,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야 될 보존금을 무려 497조 절감하는 따뜻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정원하기 위해 내년도 공무원 1만 2,221명 정원 반영분 예산안 5,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야 3당의 합의로 공무원 9,475명을 정원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원칙도 없는 여야 밀실 흥정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17만 명의 철밥통 공무원을 정원하려면 평균 30년 근무를 전제로 무려 32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빛을 떠넘기는 꼴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파산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7억 원은 전형적인 파퓰리즘 예산으로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 검증되지 않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을 위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에 세금으로 임금을 보존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반시장 경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제 핵폭탄입니다. 최저임금 증가를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할 경우에 2022년까지 10조 원, 2050년까지 322조가 소요됩니다. 여야 3당이 최저임금 직접 지원을 2019년 이후에도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의 시그널이 확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증가로 기업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로
텅 비어버린 자리 앞에 두고 영어를 할 줄 모르니 한국말로 쩝쩝댐. 텅 빈 자리는 절대로 한국 언론에 안 나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던 지난달 8월 29일 미일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고집하는 한국에 대해서 거지 같다고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ed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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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means they know they're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they got to start helping us out, okay? 전 세계적으로 등신정부라는 오명을 받더니 경제는 서민 등골을 회개하는 등골 정부가 된 것입니다. 셋째, 소득세율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에서 5억 원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 인상하고 5억 원 초과에 대해서 40%에서 42% 상향 조정하며 법인세도 과세표준 3천억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5% 적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합의가 없는 정세인 것입니다. 정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묻지마식 정세에 국민은 묻지도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미국이 3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끌어내리는 감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일본은 현재 30% 정도인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전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보란듯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2%는 제로 성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로 성장의 국가에서 이렇게 세율이나 정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초보 운전의 경제 파탄 정부인 것입니다. 등신정부, 등골정부도 모자라 역주행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바보 정권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 462억 원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이며 문재인 정권의 친북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야 3당 합의로 일반 회계 전입금 1,200억 원 중 400억 원을 감액했다고는 하지만 위급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경협기반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여건 조성 등 남북협력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재인식 좌파 독재 정권의 정권이 촛불 세력에게 부과하는 예산, 반시장 경제적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문재인식 좌파 독재 정권의 파퓰리즘 공약과 파퓰리즘 예산, 반시장적 경제적 공약과 예산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위기인 IMF를 경험했고 공무원 정원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식 정권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2018년 429조의 슈퍼급 예산이 향후 500조가 넘고 1000조가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빤히 보이는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부다. 아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 모델이라서 요즘에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예. 저희는 그 전문 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 충전기를 사갖고 다시 이 현장을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아, 예.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촛불 세력 예산을 편성하고도 서민 예산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부담을 줄였던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대한애국당은 불량 정권인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정권이 이처럼 국가를 파탄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예산을 강행한다면 좌파 독재 정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에 합의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은지.